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되게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문제집 살 때 2만 원짜리 3만 원이라고 하죠. 만원 군것질하고. 그죠. 독서실 PC방 간다고 가고. 하고 그렇죠. 어떤 약속이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 많이 본 사람이 제 옆을 친구 셋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를 봤어요. 우리 아들내미였어. 근데 그 우리 아들내미가 뭘 하고 있었냐면 나한테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하느라고 저를 못 봤어요. 저는 봤죠. 그때 모른 척 했어요. 네, 모른 척 해주고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스터디 카페를 갔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 시간에 엄마가 지나가다 봤는데 너랑 비슷한 애 본 것 같은데 그거 너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때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 먹으러 갔대요. 이실 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 아 내가 그때 그냥 좀 모른 척 해주길 잘했다. 방금 전까지는 좀 약간 철학자와 네. 빙의가 됐다면 또 정체성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또 확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오늘 또 가져온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엄마도 사랑을 연습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엄마들이 누구나 이거는 예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누구나 육아를 하면 최악이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그 영상이나 혹은 짤로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다. 혹은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고 나는 너무 부족한 엄마야.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그 공간에 있거든요. 힘이 빠지는 공간이죠. 책이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 가장 큰 예가 아마도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일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좀 힘들잖아요. 아이를 막 키우고. 그 갓난쟁이를 키우면서 한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아이가 와갖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되게 천진하게 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혼남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천진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마지막에는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럴 때 엄마들이 이제 정신이 차려요. 그러면서 그 자학에 막 시달리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막 이러는데 가슴이 아픈 거는 그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잊어. 조금 지나면 바로 와서 어리광을 부리고 맛있는 거 입에 넣어줘요. 그렇게 울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정말 그 가슴이 정말 찢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공부를 가르쳐 보겠다 하고 애를 안 치고 이제 공부를 가르쳤죠. 가르치다가 유전자를 확인하게 되는 진짜 확인을 하게 되는 진짜 확인까지. 네, 그러한 일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제가 그때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공부는 부모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 순간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도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로 이분이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라이딩을 맨날 하는데 40분 가까이 아이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아이 못 보셨어요? 했더니 아까 나가는 거 봤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하면서 선생님은 다 학교 안을 막 삥삥 돌면서 결국 찾아서 데리고 나온 거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 아이를 질질질질 끌고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갑니다. 여기 말 안 듣는 아이 데리고 왔다고. 얘 좀 혼내달라고. 따끔하게 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놀고 싶은 게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순간 나는 얼음이 됐다. 광기로 흐려졌던 시야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게 경찰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아이가 앉아서 어리광을 피우면서 다정하고 훈훈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이 잘 키우고 싶다고 내가 제주도까지 이사까지 와갖고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고 있는 내가 놀고 온 아이한테 경찰서에 질질 끌고 가서 이렇게 한 나는 진짜 엄마 맞나? 막 이런 자책의 그런 최악의 순간이 이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날 때부터 완벽한 엄마는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또한 그 과정으로서 연습해야 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왜 엄마가 되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사랑의 어떤 화신, 네, 모성의 어떤 존재, 로서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네. 저도 제가 엄마가 되면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자책하는 이유가 나는 모성애가 없나 봐.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모성애는 허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신화적인 거고 아이가 내 뱃속에 뭐 10개월 동안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린 존재를 인간으로서 그 생각하고 가꾸고 얘를 잘 키워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엄마이기 때문에 언제나 100% 분기탱천에서 모성으로만 가득한 존재로 있는 거는 그게 사실은 전업주부의 역할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엄마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허상? 엄마라는 그 역할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업주부가 생긴 지가 산업화 이후예요. 그 전에는 전업주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온 마을이 같이 키웠죠. 루소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본인은 막 에밀 교육에 관한 책을 쓰면서 자기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소 아이들은 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는 다 마을에서 키우거나 혹은 막 보육원에 맡기고 온전히 하루 24시간 엄마가 막 보태서 케어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산업화 시대와 핵가족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4인 가족 기준, 어떤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이 좀 생겼고 거기에서 엄마의 역할이 아이를 좀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만들어졌죠. 몇백 년이 되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그거를 되게 많이 교육받았죠. 엄마의 역할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업이 됐어요. 어느 순간 엄마들의 과업이 됐죠. 근데 과업이라 함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회사에서 과업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취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결과를 보여줘야지 인정도 받고 엄마들 또한 이것이 나의 굉장히 주요한 과업이 되면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성취를 하지 못하면 무능감에 시달리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하기엔 너무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못해 그 무능감에 시달리는 그 마음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교육받아요. 암묵지적인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낭비하면 안 된다. 그쵸.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시간 낭비가 너무 중요하고 공부도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잘해야 되죠. 거기에 되게 많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 모든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배우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술로서 배워왔던 것들이 엄마의 역할하고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없고 엄마가 되면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런 최악의 순간들 나의 바닥을 발견하는 순간들 별로인 사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비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효율을 감당하는 시간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많은 부모들이 그 시간 때문에 되게 촉박함을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를 단돌이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왜 못해? 등교 시간에 이 시간까지
무언가를 해야지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씻고 양치해야지 유치원 차를 놓치지 않는데 혹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데 애는 너무 태평해. 그러면 이 단돌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빨리 안 해. 지금 차 오잖아. 당장 빨리 해야지. 시간의 비효율. 그리고 우리 또한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고 회사에 네. 지각하면 안 되고 어떤 시간 안에 그거를 마무리해야 되고 시험 볼 때도 시간에 맞춰서 OMR 카드 체크해야 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넘기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사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비효율적인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저자는 우리가 효율만 추구를 할 때 결국 그것이 무슨 영향을 끼치냐. 내가 계속 엄마가 나를 채근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되고 자꾸 혼나는 존재가 네. 되겠죠. 네. 그것이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관계나 그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육아의 모습이 맞냐라고 봤을 때 맞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사실 모든 부모는 다 아이를 사랑해요. 다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네. 잘 키우고 싶어요. 방법으로서 자신이 아는 방법이 성과를 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잘하게 하도록 단도리 치는 그런 모습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거죠. 네.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그런데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의 쓸모를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아이의 세계를 얻는 거다. 아이의 성장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말한 세 가지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의 비효율. 그러니까 그 시간의 비효율을 우리가 감수하자. 이 시간 안에 이 아이가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막 푸시하거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 제가 진짜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웬만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봤어요. 지면의 칼날. 기칼 당연히 많이 봤죠. 기칼도 봤고, 뭐 주술회전도 보고, 막 이런 뭐 진격거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옆에서 그거를 같이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엄마 이제 잘게 하고 가면은 제 옆에 쪼르르 와요. 무슨 캐릭터가 좋았는데 엄마는 어땠어? 걔 그거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일본 여행을 가면 성지순례를 같이 가요. 그래서 막 시부야 사변을 가고, 문수도, 문호스트레이 독스라고 있거든요. 문수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네, 그런 거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저는 되게 소중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의 성적을 단돌이 한다거나 공부를 막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잃었어요. 잃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해소를 하고 있냐면 비효율을 감당하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고 나서 아이한테 너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막 뭐 얘가 전교 1등을 하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책 봐야지 이렇게 책이 많은데 왜 이 책을 안 봐? 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는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겨울방학 때 저희 딸이 중3 이제 올라갔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사피엔스 낭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네. 봄방학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12월 말부터 2월 마지막 3월 2일까지 사피엔스를 낭독으로 정말 한 페이지 제가 읽고 한 페이지 딸이 읽고 한 페이지 제가 읽고 한 페이지 딸이 읽는 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네, 엄마랑 같이 책을 같이 읽는 그 시간이 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읽고서 얘한테 물어보지 않거든요.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읽고 야, 장난 아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6종의 종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종밖에 안 남았대. 그게 바로 호모사피엔스래. 인지혁명이 이렇게 대단했다라고 저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서서 이 친구도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 지금 호모 에렉투스가 있다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굳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공부만 해라고 했을 때는 되지 않았을 이런 대화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책을 보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여기에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로서 아이의 막 모습을 보면 눈에 빤히 보이는 게 있어요. 지적하고 싶죠. 저것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보이고 게다가 그게 금전적인 손해나 시간적인 낭비나 이런 것도 너무 보여요. 네. 근데 그냥 참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순간에는 되게 즐거워하지만 나중에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문제집 살 때 2만 원짜리 3만 원이라고 하죠. 만원 군것질하고. 그죠. 독서실 PC방 간다고 가고. 하고 그렇죠. 어떤 약속이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 많이 본 사람이 제 옆을 친구 셋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를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를 봤어요. 우리 아들내미였어. 근데 그 우리 아들내미가 뭘 하고 있었냐면 나한테 스터디 카페를 간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하느라고 저를 못 봤어요. 저는 봤죠. 그때 모른 척 했어요. 네, 모른 척 해주고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스터디 카페를 갔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 시간에 엄마가 지나가다 봤는데 너랑 비슷한 애 본 것 같은데 그거 너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때 잠깐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 먹으러 갔대요. 이실 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 아 내가 그때 그냥 좀 모른 척 해주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스터디 카페 간다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나중에 근데 엄마가 너 본 것 같은데 너 아니었어? 라고 물어보기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것 또한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연습? 네. 그리고 내가 옳고 너 지금 잘못했잖아 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있는 연습, 세계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작업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의 그 넓은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신나게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 내가 존재한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이 엄마들이 아 내가 옳은 것만 갖고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이런 순간에 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학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부모들이 다 과정이고 다 연습의 시간을 거치는구나. 그런 위로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최악의 순간이 있다. 네. 바닥을 보는 순간이 있고 내가 진짜 별로인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애틋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네, 그 소중한 마음을 안고 그것을 너무 인정을 하고 스스로를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또 클 수 있다. 좌절이 있어야 돌파구도 있고 네,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도 있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실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좌절 덕분에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최악의 순간이 있었던 덕분에 내가 엄마로서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써 우리 아이도 더 커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세계를 온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데 있어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